네, 안녕하십니까. 추영선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이중적분에 대해서 공부했다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삼중적분이라고 하는 약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메인 값이 3차원 공간이 되었을 때 걔네들의 적분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삼중적분, 즉 트리플 인테그랄 값에 대해서 한번 봐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정의라는 것을 어떻게 볼 건데요. 보시면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중적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이렇게 여기가 x고 이게 y고 이게 z라는 3차원 공간에 있는 공간 좌표계가 있다고 쳤으면, 거기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이미 xy 평면에 되어 있는 하나의 도메인 값, 이 도메인 값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 y좌표가 변하는 z좌표죠. z좌표가 변하는 걔네들 영역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를 구하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었나요? 그렇죠. 부피를 구했다는 게 우리 주 목적이었다는 게 더블 인테그랄의 특징이 된다면, 우리의 삼중적분이라는 뜻은 어떤 것을 특징 갖고 있냐면, 그림에서 먼저 한번 봐볼게요. 얘처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도메인 값 자체가요, 이제 뭐로 되어 있냐면, 걔네들처럼 2차원 공간이 아니고 도메인 값 자체가 이제 3차원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3차원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게 우리의 주 특징이 될 건데요.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걔네들의 구분구조법에서 구하기 하려면 걔네들의 짧은 조각에 관해서 어떻게 하죠? z, 한마디로 높이 값을 계속 곱한 다음에 걔네들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구분에 관해서 뭐 했죠? 적분을 시켰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걔네 구분구조법의 원리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걔네들의 갖고 있는 도메인 값 자체가 x, y, z 세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각각 x에 관해서 n등분, y에 관해서 n등분, z에 관해서 n등분을 시키게 되면 얘처럼 조그마한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 이제 직육면체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직육면체 모양. 맞죠? 직육면체의 모양이 나와서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는 x의 변화가 델타 xi가 될 것이고, y의 변화가 델타 yi가 될 것이고, z의 변화가 델타 z의 k라고 해서 세 가지의 변화의 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걔네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네들의 특징이 될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걔네들의 BI라고 하는 거, 일명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걔네들의 도메인 값을 알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구분구조법의 원리에서 걔네들의 직육면체에 대한 넓이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직육면체, 부피죠. 부피는 델타 xi, 델타 y, j, 그 다음에 델타 z의 k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육면체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델타 v IJK라고 하는 일반적인 한 부분에 관한 뭘로 잡냐면요, 걔네들의 한 부분 직육면체에 대한 부피로 잡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 함수값을 곱해가지고 그 부피에 관한 높이를 곱해서 걔네들의 입체의 최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의 값을 어떻게 F에, X도 어떻게 되냐면, 걔네들 X하고 Y하고 Z에 관한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 X, I, J, K의 스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 있는 표본점, 맞죠? 그 다음에 Y에 IJK라고 하는 거에 스타를 붙이면 또 거기에 표본점, 그다음 Z에 IJK라고 하는 걔네들 스타를 붙이면 걔네 표본점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단면적 V의 IJK를 곱해신 다음에 걔네들 어떻게 X의 방향도 다 더하고 Y의 방향도 다 더하고 Z의 방향도 다 더하게 되는 시그마의 I가 1부터 어디까지? I가 1부터 뒤에서부터 쓸까요? 한번?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부터 더해도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먼저 쓰게 되면 시그마 i가 1부터 어디서부터 l까지, 두 번째는 시그마 j가 1부터 어디까지? m까지, 또는 시그마 어떻게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를 모두 더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삼중적분에 관한 뭐가 되냐면 구분구조법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의 구분구조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걔네들 도메인 값을 n등분시켜서 나오는 하나의 입체의 조그만한 면적 있잖아요. 그 면적에 관해서 y값을 곱해가지고 걔네들 부피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걔네들의 리미트 값인데, 얘네들 리미트 값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걔네들에 있는 델타 x, 델타 y, 델타 z라고 하는 걔네들의 임의의 변하는 정도 있죠? 그 정도가 굉장히 작아야 되기 때문에 델타 x i가 0으로 가거나 델타 y i가 0으로 가거나 아니면 델타 이거 j죠. 그다음에 k가 zk가 0으로 가거나,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얘네들 중에서 어떤 거? 표본점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걔네들 모든 값이 0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걔네들 우리가 좀 더 쉬운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너무 i, j, k가 너무 남발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얘네들 f의 x의 i, 왜냐면 어차피 i에 대해서 변할 거니까, 또 얘네 y의 j, 그 다음에 z의 k랑 놔두시고 뒤에는 델타 v 놔두세요. 델타 v 놔두신 다음에 그 앞에 뭐 붙이냐면 시그마 i가 1부터 m까지, 그 다음에 시그마의 L부터 써줘. L까지. 시그마 J가 1부터 어디까지? M까지.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로 먼저 붙이신 다음에 그 앞에서 뭐만 붙이면 되죠? 리미트 값인데 어차피 무수히 쪼개는 거기 때문에 L이거나 M이거나 N의 값이 0보다 무수히 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0이 아니죠. 무한이죠. 무수히 쪼개니까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삼중접분, 즉 트리플 인테그랄의 정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를 보고 한번 정리하게 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우리가 있는 도메인 값이 그래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좌표 공간에서 있는 그 2차원 공간이 아니고 도메인 값 자체가 이제 직육면체, 즉 하나의 그 입체로 되어 있는 곳이 되고 거기에 관해서 y 값을 그 새로운 함수 값을 곱해가지고 걔네들의 뭐를 구한다고요? 그렇죠. 부피를 구하는 게 우리 주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처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서 걔네들의 그는 V의 IJK라고 하는 거, 델타 V IJK라는 것을 거기에 같이 써놓으시는 게 좋겠죠. 어떤 거예요? 델타 X의 I하고 델타 Y의 J하고 델타 Z의 K라는 값으로 해서 얘네들 세 개의 곱이 바로 델타 V IJK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걔네들 값을 이렇게 그 간단한 표현인데 여기를 L로 고쳐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I가 1부터 L까지, 시그마 J가 1부터 M까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F의 XI, YJ, ZK의 델타 V 값을 쓰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삼중접분의 정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걔네가 이처럼 트리플 인테그랄 B의 F의 X, Y, Z는 DV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트리플 접분, 트리플 인테그랄에 대한 뜻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걔네들에 관한 계산할 수 있는 공식 중에 하나인 푸비니 정리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중접분에서도 푸비니 정리가 어떤 것을 갖고 있었죠? 걔네들 x, y, z에 있는 그 변수를 어떻게 할 수 있었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푸비니 정리였죠. 근데 걔네들 똑같이 얘네들도 트리플 인테그랄에서 성립이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네들이 그 도메인 값이 x가 a서부터 b까지, y가 c부터 d까지, z는 r부터 s까지라고 하는 3차원의 도메인 공간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걔네들 f가 연속이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여기서 연속이라는 걸 동그라미 치시고요. 연속일 때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걔네들 푸비니 정리는 어떤 것이냐면 걔네들의 맨 처음에 x를 먼저 적분시키고 y를 적분시킨 다음에 z를 적분시켜도 되고 아니면 걔네들 순서를 바꿔서 뭐 dz, dy, dx식으로 내 맘대로 순서를 바꿔서 적분을 시켜도 나중에 값은 똑같다고 하는 것이 바로 푸비니 정리가 되는 거죠.